90년대생 특 영화 미라 2번 봤음 3번 봤음. 공포 코미디 액션 로맨스 어드벤처까지 다 때려박았는데 재미까지 잡았다? 아낙수나무. 오늘 교양만두는 이집트 미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로 불리는 람세스 2세의 미라는 1881년에 발견되어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온전하게 보존돼서 문화사적 가치가 아주 높았죠. 헐, 근데 보관이 잘못됐는지 머리카락에 곰팡이가 생겨버림.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없었던 이집트는 프랑스에 SOS를 쳤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왈 국제법상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시신을 비행기에 태울 수는 없다. 이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사다트는 람세스 2세의 여권 발급을 긴급 허가했습니다. 이름 람세스 2세, 생년월일, 기원전 1303년, 직업 파라오. 미라 최초로 여권을 갖게 된 람세스 2세는 프랑스 이동에 성공, 국빈급 대우를 받으며 무사히 곰팡이를 없애고 돌아왔죠. 이집트를 대표하는 이 황금 가면의 주인은 18세에 이른 나이에 요절한 파라오 투탕카멘입니다.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덕에 유물이 그득했던 투탕카멘의 무덤은 1922년 학자들에 의해 발굴이 시작됐는데요. 무슨 일인지 무덤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둘 의문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돌았죠. 투탕카멘의 무덤에는 이런 말이 쓰여있다. 잠자는 왕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 흔히 파라오의 저주라고 불리는 썰입니다. 이집트 미라는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관심의 대상입니다. 전 세계를 돌며 전시도 하는데 그때마다 인산이네. 저는 신기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무서워요. 이 사람들 왜 사람을 곱게 보내주지 않고 썩지 않는 미라로 만든 걸까요? 과거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들었던 이유는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지하세계를 여행한 후 다시 육체에 돌아와 부활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럼 뭐다? 육체를 썩지 않게 잘 보존해야 한다. 근데 미라라고 다 같은 미라는 아닙니다.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미라 제작의 퀄이 달랐는데요. 현대에 발견되는 미라가 대부분 왕족 상류층인 이유는 보존력 지리는 고급 방식으로 미라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기 미라 제작 전문 방부처리사를 모셨습니다. 방부처리사는 영업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관할 방부처리소에서 미라로 만들어진다는데요. 저 미라 만드는 걸 보고 싶은데 시체는? 잠시만요. 생생한 미라 제작법을 알아보기 위해 만두 팀장님을 죽여보겠습니다. 잘 가라. 그렇게 시체가 된 만두 방부처리소의 침대에 눕혀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격대는? 그래도 팀장이니까 최고급으로 해주세요. 본격 미라 만들기 돌입 1단계 장기 제거. 방부처리사가 만두의 콧구멍 속에 청동 갈고리를 넣어 뇌를 긁어 빼냅니다. 까딱하면 얼굴을 긁을 수도 있어서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초고급 스킬이죠. 그 다음엔 옆구리에 구멍을 낸 후 간, 위, 창자, 폐를 차례로 꺼냅니다. 시체 안에서 내장이 부패하며 썩은 뇌가 진동하기 때문. 하지만 부활을 위해선 시체를 잘 보존해야 하니 빼낸 내장은 소금으로 방부 처리를 한 후 카노푸스의 단지라는 항아리에 각각 보관합니다. 속빈 만두의 몸 안에는 흙, 톱밥, 천조각, 각종 향료를 넣어서 얼굴과 몸 윤곽을 잡고 실로 꿰매주죠. 2단계 탈수. 커다란 나무 상자에 만두를 넣고 만두가 푹 잠길 때까지 나트론을 부어버립니다. 나트론은 테베 북서쪽 호수에서 채집한 물질인데 탈수 작용을 일으켜서 시체의 수분을 쫙 빼버린답니다. 부패 방지에 딱, 미라 만들기에도 딱. 이렇게 약 40일간 방치하면 만두는 뼈와 살가죽만 남은 말린 만두가 돼버리죠. 3단계 붕대 감기. 아마포천으로 손가락 마디마디부터 몸통, 마지막으로 머리까지 감싸줍니다. 붕대 중간중간에는 부적을 끼워 넣는데요. 사후 세계에서 맞닥뜨릴 온갖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호 마법입니다. 투탕카멘의 미라에서는 무려 150개의 부적이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요란스럽게 사제 한 명이 등장합니다. 저승의 왕 아누비스의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만두의 시신이 잘 보존되고 부활하길 기원하는 주문을 외우죠. 마지막으로 미라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가면을 씌워주면 미라 완성! 이건 어디까지나 왕족이나 돈 많은 상류층의 미라 제작법이었고요. 돈 없는 서민들은 이런 과정 다 생략하고 몸 안에 기름을 주입해 내장을 통째로 녹여버렸습니다. 그보다 돈이 없다? 내장 제거는 사치다. 바로 탈수 작업에 들어갔죠. 때문에 현대에 발견된 서민들의 미라에는 내장 찌꺼기의 흔적이 있답니다.
방부처리사가 미라를 만드는 동안 목수는 관짝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구시대에는 관을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점차 사람 형태를 본뜬 디자인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 관뚜껑에는 고인의 얼굴 초상을, 옆에는 장례 문구와 보호 주문을 적었다고 하죠. 관 역시 가격에 따라 퀄리티 차이가 심한데 돈 많은 왕족은 수입산 향나무에 금박, 상감 장식을 더한 후 석관에 한 번 더 넣어줬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저렴한 나무 판자나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만두의 관짝도 완성됐으니 장례를 치러보겠습니다. 이집트 무덤 하면 피라미드가 생각나는데 모든 왕족이 피라미드에 묻힌 건 아니고요. 마스타바라고 해서 이런 모양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만큼은 아니지만 무덤 내부에 예배당, 부장품을 놓는 방, 매장실이 따로 있을 만큼 크고 웅장하죠. 서민들의 경우 지하 동굴이나 흙을 파놓은 공동묘지에 안치됐는데요. 찢어지게 가난하면 그냥 사막에 파묻기도 했답니다. 현대에 발견된 이집트의 미라가 유독 상류층들이 많은 건 이렇게 미라 제작부터 무덤까지의 퀄리티가 전부 차이나기 때문. 만두 팀장님은 그래도 제가 맘대로 죽였으니까 특별히 마스타바에 묻어드릴게요. 장례식에는 방부처리사, 장례식을 진행할 사제 2명, 장례 물품을 운반할 수십 명의 남자들, 장례 내내 울어줄 전문 울음꾼들, 가족, 친구들이 참석합니다. 먼저 무덤 앞에 미라를 세운 후 망자의 새 삶을 기원하고 신체 기능이 되살아난다는 개구 의식을 치르죠. 그 다음엔 매장실에 관을 넣고 내장을 담았던 카노푸스의 단지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망자의 이름, 직업, 가족 구성원, 지하 세계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 방법이 적힌 사자의 설을 망자의 머리 옆에 놓아줍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있었던 파이움이라는 마을에는 장례 비용이 세세하게 적힌 파피루스가 발견됐는데요. 어떤 옵션을 택했냐에 따라 장례 비용이 천차만별이었지만 파피루스에 적힌 장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흙 도자기, 붉은 페인트, 왁스, 노래, 우지, 아마포청, 가면, 삼나무 기름, 아마포 약재, 술, 보리, 빵, 우는 사람들, 당나귀, 수송비 등 대략 합치면 약 440 드라크마인데요. 이 돈이 어떤 수준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시대 그리스 서민들의 1년 생활비가 약 180 드라크마였으니까 딱 봐도 장례식에 얼마나 큰 돈을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부란 돈 내놔. 저 돈 없는데 이거 환불할게요. 저희 팀장님 안 죽었어요. 일어나, 어서 부활해. 만두 수나문.